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번외로 이제 일본 고대나 중세 근현대 역사를 한번 할 건데요. 원래는 로스차일드하고 그 다음에 금융으로 본 세계사를 해주고 그 다음이 경제 학파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중간에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오늘 목요일날은 두 건을 할 겁니다. 일본 고대 중세 근현대 역사를 하고 좀 이따가 이제 정규 방송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에 이제 증권사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고대 중세 근현대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한 10분이면 끝날 겁니다. 대략.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조 중심의 교체라면은 일본은 한국의 도레인들이 야유인들이 중간에 넘어와서 36개국 부족으로 발전하다가 야마토 정권으로 통일해서 이제 지금의 외왕 시스템을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간 과정에서 왕조 자체 교체가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세기에 야마토 정권이 통일한 다음에 아스카 시대를 열고 7세기에서부터 9세기까지 나라 시대를 거쳐서 9세기에 이제 교토로 수도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2세기 초까지를 이제 호족 헤이안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향약과 뭐 아주 그냥 풍류를 즐기고 뭐 이때 아주 그냥 다 나옵니다. 마지막 귀족 호족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랑 나라랑 비슷한데요. 얘네도 무신정변 비슷하게 1170년이면 우리나라도 1년을 앞서서 가마쿠라 막부 시대라고 지금의 고마시 마을 왼쪽에 있는 그쪽 지역인데 걔네가 이제 드디어 쇼군으로 스스로 이제 오르면서 외항을 이제 보유한다는 조건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막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르시 때 무신정권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몽고가 쳐들어오지 않았으면은 그냥 일본처럼 저렇게 막부 쇼군 제도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왕도 지키면서 같이 이제 두 개의 연방 정권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찌됐든 그러다가 얘네가 몽고 침입으로 어수선한 상태에서 외항이 사무라이를 고구려 무사의 상무 정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래서 호족과 쇼군만 우대하다가 남북쪽으로 갈라지는 시대가 60년 동안 옵니다. 이것도 무로마치 시대에게 들어갑니다. 무로마치 시대에 무로마치 막부 시대 초기 60년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어지다가 이제 중간에 무로마치의 3대 쇼군이 이제 이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계속 오다가 말년에 전국시대가 옵니다. 여기 한 대략 120년 정도의 전국시대가 와서 이제 무로마치 막부시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도쿄 늪지대를 개척한 에로 막부시대가 오는데 사무라이는 고구려의 성부정신을 의미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중간에 고마시 왕조가 남북주 시대에 개입을 하다가 멸문지하를 한번 당할 뻔한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성실에 개종하고 50명만 정부만 남아서 고마시로 지금 세 군데 마을로 나뉘어져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59대 손이 지금 약광의 59대 손이 지금 아마 적장자가 그분이 이제 지금 TV에도 한번 나오고 그러셨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대에 포르투갈과 무역을 하다가 이게 화승총의 오부다 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게 비싸고 습한 지역에는 불리한 조총을 2년 만에 그 오부다라는 사람이 성령을 개량을 해서 이제 그 근거지가 나고야인데 여기서 대량 생산을 하고 기존의 기병에서 보병 조총부대 시대를 엽니다. 그러다가 이제 쇼군이 암살돼서 독국가를 이용해서 포섭을 해요. 그래서 반대 세력인 동쪽의 다케다와 이 세력을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이 이마가와 양아들인 독국가와를 이용을 잘 하다가 첫자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국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과 부인을 죽여서 이제 도망칩니다. 이게 이마가와 가문이 오가다 가문하고 원수였어요. 옛날에 이제 그 자세한 거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오다가 밑에 있는 변소직인 이제 도요토미가 신뢰를 쌓아서 장수를 진급합니다. 그래서 오다의 명을 받아서 지금의 모리 지역 영토를 공격을 위해 출정을 하다가 병력이 부족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가신인 그때 당시 아케치가 도와주러 안 오고
이놈이 병력을 돌려서 오다를 배신해서 결국 강제 할복을 당합니다. 죽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도요토미가 이제 주변 세력을 먼저 규합해서 이 배신자 아케치를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손자인 히데노부를 추대해서 이제 섭정하게 되는데, 이때 둘째가 노부가스가 도쿠가하고 세력을 협력을 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도쿠가가 이기는 걸로 거의 전세가 됐는데, 이 도요토미가 불리하니까 노부가스하고가 갑자기 먼저 몰래 화해를 해서 도쿠가를 완전히 중간에 붕 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도쿄로 쫓겨납니다. 이게 도쿄가 에도입니다. 그 늪지대로 쫓겨나서 훗날 20만 정예 부대를 만드는 이게 아주 절치부심의 시대를 열게 되죠. 어쨌든 일본의 전국 시대를 도요토미가 이제 통일을 해서, 얘는 쇼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한 농민 집안이라서 관백 이제 자리를 자기가 이제 칭호로 올려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2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정면과도 정한론을 내세워서 동아시아 2차 전쟁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얘가 인도까지 정복할 계획을 세웠어요. 조센진 이시조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 정복하고 인도까지 이제 갈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순신 이제 수군에 참패를 해서 17번의 이제 해전 참패로 인해서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가죠. 어쨌든 정유재란을 익히기 위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가신들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부딪혀서 한국의 이제 이 약한 남자들이나 부녀자들이 10만 명을 울산으로 빼돌려가지고요, 지금의 포르투갈 삼강무역노예로 팝니다. 불쌍하죠. 이게 삼강노예로 이제 아프리카인들만 동원된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10만 명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시조선이 이런 걸 숨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붉은 단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똥만 찾는 거예요. 이거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 다음에 교토에 코를 그때 벤 무덤이 10만 점이 아직도 있어요. 교토에 가보세요. 그런 것 좀 한번 놀러 가봐서 한번 보시라고. 맨날 벚꽃놀이 좀 하지 말고. 아줌마들이 대가리가 똥이 차가지고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네 역사는 알아야죠. 그래서 전쟁 2년 전에 이미 선조에게 대마도주가 조총을 선물하면서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무능하잖아요, 이 짱개 새끼들이. 그래서 이 이씨 왕조는 결국 그걸 묵살해 비극을 맞게 된 거예요. 분명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선비족 애들이 군대를 안 가가지고 천민들이 나라를 지켜가지고 또 그런 부실한 점을 또 드러낸 거예요. 그런 건 드라마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 보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선조는 그때 당시 명나라 망명 신청을 내서 이순신과 사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어차피 임진왜란이 끝나도 이순신은 죽어야 될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걸로 위장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쳐 간 거예요. 아시는 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자, 어쨌든 죽은 걸로 독포돼서 흐지부지 넘어갑니다. 이제 다시 무덤을 파헤치려고 3번이나 시도를 하는데, 이거 아주 웃기더라고요. 결국 파헤치지, 이순신의 묘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시체가 없지, 당연히. 다른 나라로 갔으니까. 어쨌든 도요토미는 죽어가지고 히데요리를 부탁하지만 가신 5명을 이제 하는데, 가신 5명이 내가 알기로는 한 명이 도쿠가 이에야스고, 한 명이 고니시 유키나가고, 한 명이 시도나가라는 애가 있고, 시노단가 내가 좀 헷갈리는데, 그 다음 한 명이 미스나리, 그 다음 한 명이 양자인데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어쨌든 도쿠가 이에서 여기서 빠져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잘만 나머지 4명이 가신이 합심을 했으면은 막아냈을 텐데, 미안하지만 그 양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고바야카가 그럴 겁니다. 고바야카가 후방에서 배신을 해서 이제 도쿠가 이에사가 거기서 선점을 해요. 거기서 이제 도쿠가에서 2차 전쟁에서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미스나리는 활복이고, 고니시키 나가는 참수한 다음에 길거리에다 갖다 버리고, 시노나가는 그 애는 유패. 유패라는 거 아시죠? 거기 가서 그래도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유배생활 비슷하게. 그렇게 됩니다. 고바야카는 이제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고니시 유카나가 그렇게 죽습니다. 참 웃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고니시 가토가 하나 안 나옵니다. 걔는 그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5대 가시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어쨌든 그 절치부심했던 에또 도쿄 시대에
그래서 군대를 20만 키워가지고 거기서 농작지를 개척해서 관동 지역을 발달하게 한 인물이 도쿠가 이에야스.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 INTJ 성향을 갖고 있는, 저도 MBTI가 INTJ입니다. 저랑 좀 비슷한데 도쿠가 이에야스가 인내심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 새끼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전체 일본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새끼가 그 새끼입니다. 도쿠가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1868년에 오쿠보, 사이구, 기야쿠라 3인방 하급 사무라이들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킵니다. 이제 왜 그러냐? 이 주역들의 피와 땀, 눈물이 일본의 근대의 밑거름이 됐는데, 이제 그들은 12개국 2년간의 서찰을 통해서 세국 정치를 종식시키고 외양 중심의 근대 정치를 엽니다. 그래서 훗날 제철서, 방직공자, 조선서를 세워서 이제 일본의 공업국가로 기틀을 닦는데 이제 중심이 되죠. 근데 어쨌든 민주주의자는 요시다 쇼인을 좀 좋아해요. 일본 정신을 찬양하고 좀 그쪽이고, 국제주의자들은 사카모토 로마라는 사람을 좋아해요. 약간 국제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놈들은 요시다 쇼인을 좋아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러한 오픈마인드가 중간에 생겨서 지금의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그 짧은 시기에 발전을 해서 열강으로 이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일종의 미국의 페리제독이 동아시아 거점인 기양지 일본 식민지가 필요해서 조약을 맺었어요. 강제로. 여기서 이제 막부가 잘못 맺어가지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사무라이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청일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예산의 4배를 재정을 확보를 해서 이제 미국과 대등한 조약으로 변경시키고 러일 전쟁까지 승리하면서 전쟁 배당금이 8배로 이제 받지를 못해가지고 재정 적자를 계속 갖고 있다가 1차 대전이 일어나서 영국편에 서서 거기서 이제 재정 적자를 탕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선 통치 수혜도 받고 강대국을 발돋움해서 이제 2차 폭탄, 교토에서 원자 폭탄을 폭격받는 걸로 됐는데 교토를 빼줘요. 교토가 그 문화재 있고 일본의 뭐 상징적인 그래서 이제 외국 놈들이 이제 미국이나 이제 영국이 나가사키나 히로시마로 투하하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어쨌든 원포 피해자는 거기 조선인도 많이 죽었습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조선인이 제일 많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원포 피해자로 둔갑시켜서 오늘날 이제 노동 실지 성장률이 GDP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모멘텀을 잃은 나라가 되는 게 일본입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거예요. 비지김의 백전백승이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번외를 끝내고 이제 경제 역사 시사 타파에 이제 오늘 박상호의 쓴소리였습니다.